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일단 빨간불 켰습니다. 오전에 2,100 그리고 코스닥은 700 찍고 와우 분위기 좋네 했는데 일단 갈수록 탄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점 불안하네요. 코스피는 2,097, 98 왔다 갔다 합니다. 나름 양호하고요. 코스닥도 695포인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5% 상승세. 미국 공화당 상원 다수당 유지 예측된다. CNN 속보 소식 등 계속해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 중간 집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꾸준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벤트 이후에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라 박앤코의 포트는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쁜 시간, 짧은 시간인 만큼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박앤커의 올백입니다. 그래도 이번 주 들어서 제가 좀 더 기운내서 할 수 있는 건 매일매일 조금씩이지만 좀 적립금 쌓듯이 포트의 손실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위탁순 자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조대로라면 이번 달 목표 400만 원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포트 내에서 현대알레베이 서울반도체가 3% 정도씩 올라가지고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소폭 또 약보합 진행이 됩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계속 이 가격에 좀 멈춰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대 매수 금액은 한 167만 원 정도 현금으로 확보해둔 상황이고요. 오늘 이분들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 포트에 대한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브랜드와 박지영 차장님, 에이콘스탁 신준섭 팀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셔요? 이 신 팀장님, 뭔가 일주일 만에 보는데 기운차게 에너지를 뿜뿜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차분하게 너무 또 혼자 커피 광고처럼. 그러게요. 좀 목소리가 좀 잠긴 것 같긴 한데 네. 더 이제 분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지 궁금해요. 미국의 중간선거 이벤트 앞두고 이번 주 내내는 조금 관망세가 좀 짙은 증시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이면 나올 겁니다. 이후에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오늘 장에 대한 해석 좀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 중간 선거라든지 우리가 투자자들이 원래 해야 될 부분들이 기업에 대한 좀 접근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좀 하나씩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지금 미국 정치에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민감한 지금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일단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공화당 쪽이나 이쪽에 대한 부분도 결과를 떠나서 어차피 시장에서 이제 결과는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 역시도 일단 시장에서는 좀 선반영이 되고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은 어쨌든 이 중간 선거는 중간 선거인 만큼 강한 미국 정책은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차피 금리라는 부분과 환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시장에 대한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상승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국내 시장으로 순수하게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작은 하나의 포트폴리오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글쎄요. 일단은 좀 최대한 좀 보수적인 그림들로 조금 더 접근 전략을 좀 취하시는 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신 팀장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박 차장님의 시선도 궁금합니다. 박 차장 오늘 굉장히 심각하게 HTS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일단 시장이 좀 반등 나오고 있죠. 어제 막판에 조금 올라갔고 미국도 막판에 또 강하게 좀 올라갔어요. 중간 선거가 사실 시장에 좋을 만한 뉴스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컨센서스는 상원은 공화당이고 하원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 시장이 더 좋아질 건 없잖아요. 예상하고 있었던 거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약간 달라졌다라고 하지만 얼마 전까지 공화당이 경합하는 지역에서 공화당 지지율이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 선거라는 거 예측하기 어려워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내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출구조사라든지 이런 거 다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상하를 다 장악한다라고 하면 탄핵 정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러면 시장 흔들릴 거예요. 불확실성 커지는 거잖아요. 공화당이 위아래를 다 먹는다라고 한다면 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실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제 개편에서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파급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봐요. 돈을 지금 많이 써야 되는데 세금 안 걷는다?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중국
대중국 관련된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무역 전쟁 더 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사실 공화당이 위아래 다 먹어도 이거는 악재예요. 컨센대로 돼도 시장에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건 아니고 한쪽으로 쏠려도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을 건 없고 뭐 우리 포트폴리오로 본다라고 한다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공화당 쪽이 조금 더 유리하게 가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잡으면 대북 정책이 다시 어그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공화당 쪽을 뭐 살짝 응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 그렇습니다. 개인 포트를 위하여. 네. 근데 차장님 심플하게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뭐 공화당, 민주당 얘기 어렵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심플하게 오늘을 기점으로 놓고 봤을 때 시장이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저는 계속 좀 이제 시장이 불안한데 좀 보면 지금 보수적으로 주셨죠. 오르다가도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오르다가도 계속 밀리는 거고 오늘 기점으로 왜 안 좋을 것이다라고 보냐면 안 좋을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선거가 이제 불확실성 해소라는 건 이벤트가 될 수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무역 전쟁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고 연말까지는 조금 눈치 보기가 좀 심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실적도 안 좋고 연말에 이제 G20에서 아마 둘이 손을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저번 주 금요일에 폭등 나온 게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통화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무언가 가시적인 합의를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그때 이제 좀 돌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전까지는 한 대 안 한 대 막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겠죠. 트럼프의 네. 성향상 굉장히 지저분하게 끌고 가다 막판에 한 번에 확 뒤집으면서 많은 것을 이제 얻어내 가거든요. 이 대북 정책 할 때도 그랬었잖아요. 네. 미사일 쏘고 우리가 더 큰 핵미사일 있어 이러고 막 서로 막 죽일 것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하루 안에 합의점을 찾아서 정상회담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북 관련주가 급등한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도 중국이랑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봐요. 그러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할 겁니다. 두 분의 의견은 일단은 조금 더 조심스러운 쪽으로 이야기를 맞춰 주셨어요. 저는 좀 나아지려나 이런 생각을 포트 이제 좀 슬슬 현금을 돈으로 주식으로 좀 바꿔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살짝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고민스럽습니다. 두 분의 그간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 오늘의 종목 먼저 듣고 나서 종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은 각각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을까요? 열어보겠습니다. 박 차장님의 이 종목 저희 한 3차례 얘기를 나눕니다. 삼강 M&T 그리고 신준섭 팀장님의 코텍. 코텍은 사실 어제 권 대리님이 파라다이스 얘기할 때 모니터 생각하면 코텍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이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코텍을 좀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 모니터 만드는 업체 파라다이스에 대한 뭐 드로백 증가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권 대리님이 파라다이스를 다시 한번 추천을 하셨었어요. 그럴 때 채팅창에 누가 코텍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도 저는 또 코텍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앞서 차장님께서도 좀 시장에 대한 부분들 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좀 보수적인 좀 시장 상황은 좋아지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이 되죠. 근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일단 크게 경기를 타지 않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 투자자라면 그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보이지 않게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강한 성장을 해가고 있는 종목들을 투자자라면 반드시 좀 찾아서 내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물량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일단 코텍이 가장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코텍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시간 관계상. 또 업력이 일단 30년이 된 일단 카지노 모니터, 어떻게 보면 산업용 모니터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전체 매출 비중 안에서 카지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게 이제 코텍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이제 카지노 시장만 지금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1위 기업인 이제 IGT 쪽에 어떻게 보면 고객사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그 모니터, 산업용 모니터를 만들고 있는 또 제조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시장 점유 1위 업체예요.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완제품을 만들고 있는 이 IGT사가 글로벌 시장 안에서 그
카지노 모니터 시장 안에서 1위입니다. 거기에 이제 본격적인 오랜 기간 동안에 신뢰를 쌓아왔고, 단순히 모니터라는 게 우리가 집에서 보고 있는 PC 모니터가 좀 다르게 우리가 쓸 때마다 켜는 것이 아니라 365일 24시간 내내 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니터 자체가 실질적인 이 카지노 모니터 자체의 주기가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짧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시장은 분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일단은 파트너사 이제 고객사가 워낙 막강한 고객사다 보니까 뭐 매출 채권이 발행이 돼도 현금 회전 자체가 상당히 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매출이 늘고 있을 때 현금이 이제 그 동사의 계좌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부채 비율도 올라가고 이런 재무적인 구조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반대로 현금 흐름 자체가 좋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부채 비율 자체만 보더라도 20% 밑으로 지금 거의 뭐 무차입 경영을 오랫동안 하고 있고 단 한 번도 역성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카지노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투자자라면 일단 성장을 해가고 있는 이 시장, 산업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코텍이라는 이 동사, 일단은 그 후방 산업 안에서 전방 산업을 본격적으로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게 일단 그 펀더멘탈 일단 말씀드렸고요. 외국인들도 이러한 그림들 잘 알고 있어요. 실제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도 외국인 그 지분 비중 자체가 그렇게 높은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30%나 달하는 외국인 지분이 현재 이 동사에 좀 투자가 된 상태고요. 최근에도 베어링 자산운용인가 이쪽에서도 일단 5% 넘게 좀 지분을 들어간 걸로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매출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좀 정체에 대해서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2014년까지. 근데 15년부터 본격적으로 2천억대 넘게 이제 매출이 나왔고, 2017년대에는 사상 최대 3천억대가 넘는 지금 매출이 나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반기, 3분기 실적 발표는 했거든요. 조금 미미한 부분들이 나오긴 했지만 누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 분기 대비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게, 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실적이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해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끝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그 카지노 시장 자체를 뭐 라스베가스나 이제 뭐 마카오 정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싱가포르라든지 뭐 필리핀, 캄보디아, 심지어 일본도 지금 이제 올림픽 앞두고 있죠. 2020년 앞두고 지금 이 카지노 그 테마파크 자체를 지금 조성하기 위한, 관광단지와 함께 조성하기 위해서 투자를 좀 큰 손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동사에 대한 지속적인 매출은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IGT사 쪽에서 지금 수주를 한 내년에 이제 로또 관련된 슬롯 머신도 이제 그 머신 관련된 이제 그 모니터도 수주가 된 부분들이 내년부터 이제 매출이 잡힐 거예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동사의 매출은 앞으로도 좀 크게 성장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네. 네, 아무래도 저희가 미세먼지 나쁨 취약이 계속 뜨다 보니까 팀장의 목소리가 좀 잠기시는 것 같은데요. 목 관리 주의하시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코텍 얘기 전에 들었어요. 뭐 카지노 모니터 세계 점유율 1위, 또 실적도 안정적인 고객사가 확보되어 있고, 이 모니터 교체 주기 3년이면 참 따박따박 들어오는 황금알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요. 수급을 들여다봤더니 10월 들어서 10월부터 지금까지 기관이 판 적이 한 3거래일 정도를 제외하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기관 측의 매수 유입도 있었고요. 외국인은 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텍, 신 팀장님 얘기하실 때 차장님께서 곁에서 좀 끄덕끄덕 하시면서 열심히 경청을 해주셨거든요. 코텍에 대해서 좀 좋게 보고 계셨던 거예요? 네, 뭐 카지노 모니터 1위 업체고,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종목이 아이디스라는 종목인데, 아이디스요? 코텍의 최대주주가 아이디스 홀딩스예요. 아이디스는 CCTV 만드는, 뭐 어떻게 보면 뭐 CCTV나 모니터나 다 뭐 그 기술이 그 기술인가 봐요. 어찌 됐든 간에 그 아이디스라는 종목이 생각나서 외국인 지분도 많고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 네. 카지노 산업 뭐 이런 쪽이 조금 안 좋다라고 해서 주가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이제 중소형주 올라갈 때는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 2015년도 이럴 때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 조금은 이제 좀 잊혀졌네요. 근데 실적도 좋고, 뭐 성장 산업이라고 봐도 될까요? 카지노 성장. 일단 동사가 매출이 좀 늘고 있기 때문에 뭐 성장이라는 그 수치는 어차피 매출이 더 입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본격적인 뭔가 이런 성장주라는 부분보다는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조금 카지노 자체는 성장은 아니지만 그 모니터 산업은 뭐 이제 뭐 커브드 모니터 이런 것들로 맞습니다. 다 교체되고 있기 때문에
뭐 성장성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근데- 뭐 네네. 네네, 말씀해 또 실제 주세요. 또 키오스크라든지 우리 또 일반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다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주문 자체도. 그런 거 봤을 때 뭐 전자칠판이라든지 이런 모니터 자체가 지금 전방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 가고 있어요.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 봤을 때는 단순히 물론 카지노 쪽이 이제 전반적인 매출을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생활에 있어서 지금 진화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동사에 분명히 이 매출에 대한 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더 지속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코팅 얘기해 주셨고요. 박 차장님이 아이디스란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얼핏 방송 외쪽으로도 그때 한번 방송 전에 언급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디스 보니까 아니 왜 관심만 갖고 계시고 말씀을 안 해주셨대요. 최근에 지금 한 8일째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좀 아쉽기도 하네요.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아, 그래서 방송에는 좀 방송에 적합하지 않았어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깊이 파지 않도록 할게요. 차장님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네요. 상강 M&T 저희가 뭐 나눠봤던 종목이에요. 이야기를 저 다 기억해요. 그 탈황장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늘 거고 수리조선사 이런 얘기했었고요. 그렇죠? 일단은 가장 큰 건 레버리지 효과가 좀 날 것 같아요. 이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결단을 한 거죠. M&A를 통해서 삼강 SNC라는 회사 합병을 하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 수주가 삼강 SNC 수주가 꽤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이제 계속 안 좋았죠. 올해까지도 안 좋은데 수주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거고 최근에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10월달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얼마나 안 뭐 지수가 20%를 빠졌는데 이 작은 종목이 굉장히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기관이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굉장히 자금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 봤을 때는 사실 이런 때 지수 관련된 종목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이제 약간 이제 니치 마켓을 공략을 해야죠. 중소형주 이런 쪽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뭐 실적도 돌아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정부 이제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도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5,700원 여기 넘어서면서부터 좀 가속을 붙일 수도 있어 보여요. 위쪽으로는 뭐 사실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밑에서 매물 좀 소화하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상강 M&T 10월 24일에도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때가 5,600원대였었어요. 아쉬워요. 이 종목 참 아쉬운 종목으로 저희가 여러 차례 거론을 했었던 요즘에 박 차장님 뭐 위닉스도 그렇고요. 좀 아쉬운 종목들이 많이 속속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포트를 좀 비워놓고 있다 보니까 암만 해도 놓치는 종목들이 눈에 띄곤 있네요. 일단 두 종목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리고 또다시 저는 매일 이 시각 같은 고민에 매일이 반복되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요. 신 팀장님, 오늘 제가 포트에 넣었으면 좋겠으세요? 코텍이요? 네. 네,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요? 지금 이 타임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세요? 예. 어떤 뭐 중간 선거 결과가 뭐 대략 예상대로 나오곤 있습니다만 정확히는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판단에서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코텍은 넣었으면 좋겠다. 네, 일단 뭐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 코텍을 가지고 온 거고요. 실제 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반등이 안 나왔어요. 기존에 이제 뭐 물량 자체가 수급이 들어왔을 때 빠지는 수급들이 크게 나온 부분들은 없었거든요. 거래 자체로 봤을 때. 그런 거 봤을 때는 아직은 반등도 한 반등이 안 나온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조금 더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래서 좀 오늘 가지고 온 부분도 있습니다. 네. 박 차장님은요? 상강 M&T는 사실 오늘 그때 못 사니까 또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네.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 그때 사실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그때랑 한 600원 정도 주당 차이인데 가격 1,000원 정도 차이 나고 뭐, 있죠 지금. 앞으로 올라갈 걸 생각하면 사실 그 정도는 확인하고 산다,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산다 정도, 뭐 기회비용 정도로 해석을 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뭐 얘기한 데서 2배 오르고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부담 뭐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너무 고민되네요. 지금 뭐 얼추 FMC 결과 뭐 다 보고 나서 해야지 하면서 한 일주일하고도 더 되는 시간을 포트에 큰 변화 없이 이 세 종목만 놓고 움직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해요. 포트가 손실을 좀 줄이고 나니까 이제 슬슬 종목을 좀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종목 담는 것도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종목 백화점 막 늘려가는 분들 생각하면 거기다가 오늘 두 종목은 솔직히 둘 다 마음에 들고요. 다만 삼강 M&T는 제가 지난번에 못 샀기 때문에 그 가격이 괜히 눈에 밟혀서 좀 마음이 그렇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고민됩니다. 이렇게 고민될 때는 네, 일단은 더 생각을 하는 걸로 오늘 포트에 넣지 않을게요. 너무 포트 변화가 없다 시청자분이 이런 이야기로 또 저희 회사 측으로도 연락도 주셨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매일같이 변화 주기도 좀 그렇고요. 이렇게까지 고민될 때는 정말 확신이 들어서 사도 종목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고민될 때는 좀 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신 팀장님 죄송해요. 제가 실컷 살 것 같이 이렇게 다 해놓고. 아닙니다. 괜찮으세요? 예, 그럼요. 모든 결정은 또 앵커님이 하시는 거니까. 박 사장님은 어떠세요? 네, 뭐 괜찮습니다. 두 분 다 괜찮은 분 맞으세요? 저한테 약간 화나신 느낌도 살짝 들고. 네, 일단은 삼강 M&T와 코텍 오늘 소개를 받았고요. 관심주에는 역시 넣어두겠습니다. 매일같이 관심주가 두 종목씩 추가되고 있는 느낌이기도 한데요. 일단 오늘은 포트에 변화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슈 어떻게 최종적인 시장의 해석까지 보고 나서 결정을 좀 내려보도록 할게요. 채팅창을 제가 오늘 잘 못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시간 얘기해주고 계시고요. 제 머리가 양송이 같다는 얘기도 있고요. 만길도 있으니 좀 보죠라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박 사장님, 일진 머티리얼즈 포트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거 좀 손절을 해놔야 될까요? 아니면 버티고 버텼는데 계속 10%대거든요, 손실이? 삼성 SDI도 그렇고 지금 전기차 쪽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뭐 사실 빠지는 자리에서 안 빠지고 버티면 또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이제 순환매가 어차피 대세 상승 아니면 순환매 도니까 또 전기차도 빼놓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일단 좀 더 두고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신 팀장님도요? 네,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고 보긴 하는데 이렇게 업황 자체가 나쁘진 않은 거기 때문에 근데 수급적인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만약에 포트에 좀 크게 변화를 줄 때라면 기다려 보다가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추가적인 전략 카드는 좀 열어놓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인사드릴 시간이 다 됐네요. 신준섭 팀장님,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했고요. 저희 내일 12시 40분에 어김없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모두 강보합권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조금 기다리는 모습 형성이 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다소 불안감이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각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미국 이슈 잘 촉각을 곤두세우셔서 체크하시고요. 어떻게 해석이 나오는가도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